오늘 그 공수처의 유연성과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급히 발제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 이 존경하는 정정섭 교수님 또 이상돈 교수님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헌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한데 그냥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의 범위 내에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공수처의 헌법상 유연성 여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입니다. 그런데도 법안을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이렇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 헌법학계의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님께서 기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헌법 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헌법상으로 확인한 것인데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 규정 같은 걸 통해서 검찰총장과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거 역시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면 먼저 헌법의 설치 근거와 함께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정부조직 원리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는 아무런 정부조직법 관련되는 그 부분이 배제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현재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구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기구로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그 권한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로 한정하면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 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 위원회와 국회의장의 위원 임명권은 헌법상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권한은 잘 아시다시피 입법권, 국가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또 탄핵 소추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어디에도 국회나 국회의장이 특별수사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전무합니다. 한편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 관련 규정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해서 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 공정성이 생명인 특별수사기구의 추천위원회로서는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모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또 국회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3명이 그 구성원입니다.
아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 자체가 정치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도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또 여당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은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이 정권과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게 돼서 공정해야 될 공수처 검사의 그 인사위원회조차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검사의 권한도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공수처 검사가 과연 헌법 제12조와 16조에 규정한 검사로 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법안은 당연히 이 헌법상에 규정된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고, 단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모두 공수처 검사가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이 들고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위헌성과 직접 관련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가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우리 온 국민들이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수사와 무관하고 정치적 사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다수 들어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안과 건인희 의원안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또 공문서 변조, 또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전부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는 대부분 직권남용을 주된 제명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특히 민간 검찰뿐만 아니라 군검사의 권한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부와 행정각부와 지방자치단체, 합참과 각군참모본부,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범죄 수사를 이유로 상시적으로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있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와 판사, 검사는 대통령 직할의 공수처 수사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정치 세력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 그것을 빌미로 무제한 수사를 하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직권남용 같은 범죄, 대상 범죄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판사의 인사를 포함한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 또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행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의 뜻에 반하는 어떤 정부 정책에 관해서 언론 기사가 보도될 경우에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과 담당 부처, 그리고 기자와 언론사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자격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 차장은 동일한 자격 요건이지만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15년 이상 변호사로 재직하기만 하면 되고 재판이나 수사 등 실무에 종사한 것은 자격 요건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보다 우월적인 이 지위를 갖는 공수처의 이 장인데 최고의 수사 전문가가 임명되어도 모자랄 판에 수사나 재판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도 공수처장과 차장에 임명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사, 재판, 그 다음에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수사와 재판은 문제가 없지만 조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사위원회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그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연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기구인데 수사의 전문성과 상관없는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 중에서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수사기구를 만들려면 최고의 이 전문성이 중요한데 왜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사건 이첩 요구권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범죄 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면은 이첩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요. 권은희 의원안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국가 최고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우월적 지위와 사건 이첩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규정에 의하면 언론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첩 요구를 하면은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이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뭐 당연히 이 정치부패 사건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 그 사찰 수사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그 야당국회의원의 후원금, 그다음에 후원회, 그다음에 각종 기타금과 기부금 내역 같은 것들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이것이 혹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공수처의 차별적 기소권과 검찰청법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과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행사가 문제되는 것은 지난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서 문제가 실제로 됐었는데요. 현재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기소가 되면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라서 곧바로 재판 배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얼마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목적으로 해서 기소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준용 여부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서 막연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권 같은 그런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안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법안 자체의 위헌성 때문에 공수처가 이런 형태로 설치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만약 설치를 굳이 한다고 그러면은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